네, 먼저 어느 의원실의 누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실의 장대현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막 집에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속보가 뜨면서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한 선포를 듣고 이게 뭐지? 뭘까? 일단은 국회로 가보자.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우리 의원님이 못 들어가고 있다. 도와달라. 그럼 저희 의원님도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어디가 경찰이 없는지, 어디에 담장이 넘기 쉬운지, 또 담이 어디가 낮은지 확인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시를 받은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시 안 받아. 저희는 들어가라고 지시 받았어요. 자,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답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시 받은 대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원님들만 저희가 신분 확인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전진수관이 어디 있어? 전차사 저희는 움직일 수 아니 없고요. 근데 국회 직원을 왜 경찰이 하냐고! 들어가겠다고! 당신은 역사 특과대에서 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딱 한 분, 그때 의원님 어두워서 같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한 분 도와드리고, 예,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저기 소통관 쪽에 있는 입구에 가보니까 헬기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군용 헬기가 국회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낯선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규진 기자는 이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헬기가 뜨고 나서부터는 헬기 있는 데로 달려갔어요. 헬기 있는 데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간 기자였을 텐데 그때 헬기가 국회 착륙하면 국회 후문 뒤쪽에 운동장에 착륙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글로 가봤더니 진짜로 좀 헬기가 이렇게 내리고 깜깜한 운동장에 시커먼 군인들이 막 하는 듯이 내리는 거예요. 야간 투시경에 자동 소총을 들었습니다. 계엄군은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분명히 막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왔길래 어떻게 들어왔나 보니까 나중에 창문에 깨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진짜. 본청 진입로가 막혔습니다. 계엄군 일부는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창문 깨고 들어갔었을 때는 사실 그 위치가 이쪽으로 국민의힘 쪽 있는 데거든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뭐 니네 체포되고 싶냐 뭐 이렇게 항의하는 상황에서 니들 이제 역사책의 개혁군이야! 바리게이트를 막 쌓는 것까지 좀 찍고 안에 1층 있는 데다가 테이블이랑 뭐 이런 거 막 다 끌고 와서 가구들 쌓아놓고 반대 설명을 얘기하시오. 저희는 반대상을 말씀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화장실 기사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도 이렇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거고요. 네, 국회 지금 밖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무장군인과 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순간 공포가 덮쳤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야! 나와! 그러지 마세요! 당신 누구야? 야, 그만. 야, 그만해. 야, 그만해.
나가. 물하지 마.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나가. 좀 무섭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총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게 위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막아야 된다. 한편 같은 시각 내란죄로 잡혀갈 거야 좀 야, 이 새끼들 다 체증해. 다 체증해요, 이 새끼들. 아니 빨리 여론을 뭐든지 간에 여기 갔대. 의원님도 올려 보내주라고. 맞아.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아니 요학발이 총 들고 이게 군인인지 경찰인지 와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까지 할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뭡니까? 기습적인 비상계엄 요건조차 못 갖췄습니다. 구승찬 빨리 와. 화이팅! 전혀 갖춰지지 않다고 봐요. 부회장님 그럼 바로 지금 들어가셔서 의장님이랑 같이 회의 개시하면은 계엄 해제 선포하실 해제 논의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의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하고 셋이 지갑만 하나 뽑고 빨리 문을 열고 나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평소에 카카오 택시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부르는데 위치 확인이 되면 따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인근에 군대나 경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키지도 못하고 추운 밤에 눈길을 걸으면서 골목을 한없이 걸었죠. 이게 담을 넘다가 이게 담이 이제 좀 뾰족뾰족하거든요. 넘다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보니까 완전히 다리 전체가 피멍이 들어가지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막 헬기가 내리고 그리고 와서 물품 중무장한 그런 저 병력들이 막 들어오고 유리창을 깨고 안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막 발키트를 쌓고 이 소화기를 뿌리고 책상! 야 카톡방에 남겨줘 지훈아. 공간 진입했다고. YTN 에너지. 저 총을 든 계엄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 절차를 다 밟지 못했을 때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걱정들이 다들 컸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의장님께 빨리 의사 일정 그 절차를 밟아달라고 막 평소에 가만히 있던 차분하던 의원들도 막 고성으로 의장님께 항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문건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전체 풀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침착합시다. 좀 계세요. 언제든 계엄군이 들이닥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뭐 하고 있냐고 막 국회의원들이 막
다급하고 외쳤죠. 의장님 빨리. 의장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이 만약에 우리가 절차를 잘못 밟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다들 긴장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짜로 온 근육을 막 이렇게 모으고 있었고 막 약간 왜 안 해? 왜 빨리 안 해? 뭐 이거 전기 끊기면 어떡해?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네, 그 본회의장 안에서는.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없어요. 왜냐면 본회의장에서 4층에서 내려다 봤는데 국민의힘 쪽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 종족 진짜 안 돼서 군인들 들어왔는데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들어오고 한동훈 대표 보이고 막 이러면서부터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에 과반을 넘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었는데요. 제가 추경호 대표하고 사실 5시 42분 오후에 전화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일정 여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11시 40분, 그다음에 12시 조금 넘어서 그래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제가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작정하고 의도하지 했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은 왜 안 가셨을까요? 저는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했고 이 상황에 관해서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의원님은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1인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에 참여하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불참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또 나중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치죠. 판단의 분이 국회를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총 안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 쳐주고 막 그랬었어요. 기억나는 게 한 명씩 왔을 때 왔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서 그거 좀 기억나네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11을 두고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참석 의원 모두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계엄 선포 2시간 만에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진짜 무서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국회에 반드시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된다. 본회의 의결했대요. 이제 계엄 해제될 거예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190명 재석의 190명 찬성으로 해제돼서 계엄령은 바로 전에 해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엄 지휘가 되서 지휘가 계엄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이겨냈고 공포와 긴장은 지나갔습니다. 퇴근들 조심해서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길 열어주시다. 네, 비상 걸려가지고. 네, 가시는 분들이니까 돈 보내겠습니다. 계엄은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저도 밖으로 나왔는데 시민분들이 여기서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여기 본청에서 딱 서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남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와 정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정말 단단하구나. 저런 시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버텨왔구나. 아직 우리나라 건강하구나. 딱 우리 각 담장을 지켜서 국회의원들을 군인들을 막아서면서 빨리 담을 넘을 수 있게 해줘서 이게 그날 의결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구했고 아직은 내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 하지만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나라를 위한 일이다. 저한테 그 소명의 온이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군에 가 있는. 12.3 그날 밤 저는 느닷없는 계엄에 우선은 놀랐고 하필이면 지금 이때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재판관들이 앉는 그 자리 법대라고 하는데 일반 법정보다 더 높게 있어요. 그런 구조물 안에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게 되게 이질감 들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큰 책임이 뒤따르는 결정인가. 재판부 앞에서 공손하게 접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처음엔 받았었습니다. 바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원래 윤석열의 모습은 저렇진 않았었는데 기각될 것을 꿈꾸고 있구나. 처음부터 한 번도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이걸 재판관님들이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걸 한치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이 수천만 명의 말하자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갑 9호증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입니다.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한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본회의장 방향으로 뛰어들어가는 계엄군 모습.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본인한테 아픈 영상이 나왔을 때, 불리한 영상 나왔을 때 어떨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안 보더라고요, 그냥. 대통령 자리 앞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모니터로 향하는데 뭐 서류를 본다던가 앞에 있는 뭐 국회 측 한번 봤다가 방청석 한번 봤다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죠. 그리고 무슨 호수에 뜬 달을 쫓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뭐랄까요? 사람의 이 상식이랄까, 염치랄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느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선을 넘으면 뭐 그런 경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지만 모두가 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 누구랑 있냐?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안 겁니까? 12.3 계엄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근데 보통 친일 쿠데타는 실패를 안 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그날 밤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무서움을 무릅쓰고 온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지 피청구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사적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바보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